자, 이제 또 거기 있는 3페이지까지 봤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진하게 표시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진하게 표시된 것들은 제 마음입니다. 마음을 받아주셔야 돼. 자, 그러니까 요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고 핵심 단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4페이지. 자, 이제 공동구입니다. 자, 이 공동구는 기반 시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공동구 기반 시설이죠? 아까 무슨 시설에 들어갔어요? 유통 공급 시설이었죠? 그럼 공동구가 뭐예요? 공동구란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뭐다? 지하 매설물을 우리는 공동구다. 지하에다가 이렇게 지하에다가 공동구를 딱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공동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공동구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뒤에서 이 파트에서 공동구 설치는 누가 하고 그리고 설치된 공동구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용어 공동구 보시고. 자, 그다음에 광역시설도 여러분 기반시설일까요?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일까요? 기반시설이 아닐까?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입니다. 위에 있는 기반시설인데 무엇을 별도로 야 너는 광역시설이다 라고 부른다고요.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어떤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한다고요.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시설로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반시설인데 걸친데 우리 서울하고 인천에 연결되는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이 광역시설이겠죠. 근데 인천시 안에서 돌아다니는 인천시에 있는 1호선, 2호선 이것들은 광역시설이 아니에요. 그거는 광역시설이 아니죠. 관할구역에서만 있으니까. 그런데 인천하고 서로 연결된다든지 이런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 한다? 광역시설이다. 그래서 거기 걸치는 시설, 거기 대표적으로 2개 체크해놨네. 걸치는 대표적으로 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시설을 광역시설. 그리고 또 걸치는 시설뿐만 아니라 2개 이상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공항이죠. 인천국제공항 그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또 인천연안부두 항만 이런 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인데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광역시설의 설치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뒤에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반시설은 어떻게 설치 관리하고 그 기반시설 중 공동물은 어떻게 설치 관리하고 기반시설 중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 관리하는지 뒤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미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아까 기반시설 앞에서 우리 기반시설이 있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다 기반시설이잖아요. 이 기반시설 안에는 뭐 공동구도 있고 광역시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자, 그러면 우리 도로는 아까 기반시설이었잖아요. 도로. 근데 인천시가 여기다 도로 이렇게 놓겠습니다라고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 도로가 무슨 시설이 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근데 이제 군에서는 군 계획시설이고 도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겠죠. 합쳐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어 정리.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이게 기반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시설을 무슨 시설이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그래서 원칙은 이런 기반시설은 미리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 관리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또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시설 말한다.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죠? 도시군 기반 시설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중 관리계획 결정된 시설 말한다. 이게 아니고 기반 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그러니까 이거 다 하천이, 도로니, 녹지니, 의료시설, 폐기물 이거 다 기반시설인데 인천시가 여기다가 폐기물 처리 설치하겠습니다. 여기 하천 조성하겠습니다라고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 시설이 도시계획에서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근데 시험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맞아, 틀려? 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시설 사업이다 이러면 안 돼.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요 단어가 시설 사업 할 때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이다 이래야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기반시설이라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고 결정되어진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반시설에서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까지 이렇게 용어가 나온 겁니다. 나중에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관리계획 내용에 우리가 지, 구, 기까지 배웠잖아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그 다음에 관리계획 내용의 네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의 네 번째가 뭐였어요? 사가 뭐예요? 도시 개발사업, 정비사업이죠? 자, 이 개발사업, 정비사업. 여기는 이제 거기 용어가 관계돼서. 그러면 개발사업이 뭐냐면, 위에 관리계획 내용에 도시 개발사업 있잖아요. 개발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우리 검단 신도시지. 이런 신도시 만드는 게 도시개발사업이고. 그러면 정비사업은 뭐예요? 정비사업은 이런 구도심 지역에 시간이 흐르면 뭐 해야 돼?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하겠죠. 그런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정비사업.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 아까 기반시설, 공원이라든지 공원이 기반시설 여기다가 관리계획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됐잖아요. 자, 이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로, 공원,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이 세 개의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세 개의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자, 여기 또 시험에 최근 나왔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아까 우리가 도시군 계획 안에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리계획 내용에 아까 세 번째가 나왔던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네 번째가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래서 시설 사업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그리고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배우이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이잖아요. 그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에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용어 정리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으로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있다?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있다. 요 이미지 그리세요. 시설 사업, 그리고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이 세 개를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겠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부른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공공시설인데 요거 뭐 여기는 그 의미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발행위 할 때 공공시설 기속 뭐 이럴 때 따질 때만 배우는데 여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 내용에 지구, 기, 사, 지. 자,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가 뭐였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지구, 기, 사, 지, 지구, 기, 사, 지 했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아까 용어가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지역 지구 제한을 세게 강화 완화해주는 놈이 뭐였어요? 용도 구역. 지금 용어 정리한 거잖아요. 용도 구역, 지구,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기가 뭐였어요? 기반 시설. 근데 기반 시설을 관리객으로 결정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써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했죠. 기반 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고 써요? 도시군 계획 시설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시설 사업이다. 그죠? 시설 사업이다. 이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이 국토계획법이에요. 계획법에서 사업은 이렇게 하나 절차를 두게 됩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사가 뭐였어? 사가 도시 개발 사업. 개발 사업이라는 게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에요. 또 사가 정비 사업.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으로서 세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용어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죠. 자, 그러면 지구 기사까지 해서 이제 관련 용어를 본 거예요. 자, 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오네. 시험에서 잘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동네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가 인천시다. 인천시가 어디예요? 인천시가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죠. 자,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 관할구역이었잖아요. 아까 관할구역, 그죠?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인천시 전부에다가 관할구역 전부에다가 수립한다고요? 아니면 일부에다 수립한다고요? 무슨 지구 해가지고 1지구, 2지구, 3지구 그러면 거기에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쉽게 우리 동네 계획이에요. 그러면 A 동네, B 동네 있으면 A 동네 계획과 B 동네 계획은 같아요? 틀려요? 다르니까 나눠서 수립하는 거잖아요. 같으면 뭐하러 한 번에 인천시 전부에다 수립하지, 그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동네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우리 동네 계획을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서 키워드는 일부에 대해서, 자,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죠? 관할구역이 있잖아요. 관할구역. 인천시가 관할구역이고 서울시가 관할구역이고 고양시가 관할구역이 그죠? 그 관할구역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여기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립돼 뭐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다. 이 지역에 관할구역 일부에 대해서 어떻게? 일부에 대해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환 환경을 확보하기. 이 지역의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환 환경을 확보하기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요게 키워드다. 그죠? 인천시 정부에다 수립하지 않아.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동네 계획이다 생각하시면 돼. 우리 동네하고 옆 동네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용도 지역은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놈들은 지역지구 구역, 인천시에 다 지역지구 구역에 다 지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제한은 보통 토지 용도에다가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토지에다가. 그죠?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은 거기에 대한 토지 용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위에다가 여기다가 건축물까지 구체적으로 구청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건물 지을 때 건물의 배치는 어떻게 해요? 형태는 어떻게 해요? 색깔은 어떻게 해요? 담작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자, 건축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은 나중에
예,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라라는 말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이런 건축과 관련된 계획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 뒤에서 파트에서 볼 것이고 여기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전문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냐? 이랬더니 일부 도시관리계획 그거 아니고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뭘 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다. 일부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 단어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키워드 정리를 꼭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국토계획 파트에서 배웠고 그래서 계획 파트에서 지금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 내용의 지구기사지 용어를 쭉 배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제 이용 파트. 자, 이용 파트.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계획을 딱 배운 다음엔 이용을 배울 거예요. 이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발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야.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국토계획법 이제 계획 파트 딱 끝나면 이제 이용 파트를 배울 텐데 이용 파트에서는 개발행.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거 이제 우리 인천시다. 그럼 인천시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으세요. 자, 그래서 어떤 행위 이제 뒤에서 배울 거니까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하고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적치 이런 행위를 퉁쳐가지고요. 개발행위라고 그래. 개발행위를 할 때는 관할구역회장한테 미리 허가를 받아라. 왜 그럴까? 인천시에서 여러분이 토지 형질 변경 이런 행위할 때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 없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 산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궁전 만들고 마음대로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라고 불려서 이런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라. 그 이유는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들의 행위예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용 파트와 관련해서 나오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 이게 뭐냐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나올 거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땅에 용도적이 있었죠? 이 녹관 들어만 주세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죠. 우리 전국토는 아까 용도 지역이 어떻게 나눴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는 도시적, 또 무슨 적? 관리적, 그리고 또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도시적 안에는 무슨 적?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주상공이야 당연히 그 기능에 따라 건물 짓는 땅이지만 예, 도시적 중 녹지적 요 세 개를 비도시적이라고 그러죠.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이 녹관 농자에 난개발의 우려가 생긴대. 그러면 여기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딱 지정하는 거예요. 녹관 농자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뭐 하려고 하냐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거기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 농자에서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여기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돼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성장관리계획이 정하는 대로 개발행위를 해야 돼. 성장관리계획이 정하는 대로 개발행위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단어가 나오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난개발 방지하게 수립되는 계획이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처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란 말이 없죠. 요것들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계획은 안녕이야. 지금 이제 이용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 그래서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아니다. 관리계획 정하는 내용 아니다. 그랬죠. 요것들은 이제 이용 파트지 계획 파트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 성장관리계획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되면 거기에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성장 관리 계획대로 우리는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성장 관리 계획대로 개발 행위를 하니까 이쁘니까 좀 더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기준 완화해 주겠구나. 나중에 이제 볼 거야.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용 파트에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할 거야. 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반대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이미 건물이 막 들어서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런 개발된 지역에 이런 지역에 자꾸 개발행위가 또 이루어지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행위가 막 이루어지면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인구가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이 되는데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야. 곤란한 지역이면 그런 지역에다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장이.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이런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개발 밀도가 높은 지역에 규제를 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야. 그럼 이 지역은 곤란하면 개발 행위를 허용해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여러분이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이 강화된다, 완화된다? 강화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받으면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구나. 얘기하시면 돼. 여기는 성장 관리 계획대로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면서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자, 그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말 그대로 기반 시설 부담하래. 아까 우리 앞에서 기반 시설 배웠잖아요. 그죠? 도로, 공원 뭐 이런 게 기반 배웠잖아요. 자, 기반시설 부담하래. 원래 기반시설은 우리 세금으로 지자체가 설치하고 국가가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이런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기반 설치비용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서 기반 설치비용을 내고 개발행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용어를 정리 잘 하셔야 돼. 자,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뒤에 파트에서도 자세히 배우지만 일단 여기서 정리해 놓으셔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요놈하고 요놈은 중복 지정이 안 돼.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정될 수가 없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기반시설 부담, 우리 앞에서 기반시설이라는 게 겁나 많이 있었잖아요. 막 7개로 나눠놨잖아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냐? 자, 우리 겁나 많은 기반시설 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어떤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 7가지가 나오네. 다음 중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반시설이 겁나 많았는데 자, 어떤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어떤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에요? 도로가 필요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공원, 도로, 공원, 녹지 그죠? 도로, 공원, 녹지 그리고 학교. 근데 학교인데 학교 중에서 무엇은 제하고 대학은 빼고 대학 설치를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그리고 수도, 하수도 그리고 또 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자, 이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돈 내야 된대. 이런 설치가 필요하니까 돈 내고 개발행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돈 내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나중에 계획 파트가 아니라 이용 파트에서 다뤄진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용 파트에서 이 개발행위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나와요. 여기는 어디서 나오면 안 된다라고? 계획 파트에서 나오면 안 돼요. 계획 파트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계획 파트의 내용과 이용 파트의 내용을 구분해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요것들 정리. 이거 이제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배울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시험에 자, 여기까지 용어 정리 좀 잘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자, 이 계획 파트 아까 우리가 정리했죠. 자, 우리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기본계획, 그 위에가 국가계획이 있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안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었죠. 계획의 머릿속에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 도시군 계획이 있었잖아요. 아까 도시군계획 안에는 뭐가 있다?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있는 이 도시군 계획이라는 놈이 당의 관할구역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 법에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계획이란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인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시군 우리 6개를 관할구역이라고 했죠. 관할구역의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자, 이 말은 자, 인천시가 인천시 관할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은 법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 국토계획법에 있는 이 도시군 계획, 우리가 배우는 이 도시군 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의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에 뭐가 된다고요? 기본이 된대.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행정계획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에 뭐가 되는 기본이 되는 계획을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요? 도시군 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에 뭐가 된다고요?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기본이 된다.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기본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도시군 계획 안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 도시군 계획 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 청사지 제시한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2번에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자, 우리 인천시장이 이 관할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여기는 뭐지? 다른 법률에 의한 아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법률에 의한 주택이면 주택, 주택법에 의해서 교통이면 교통, 환경, 문화면 문화 이런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누가? 시장 군수가 당의 관할구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이런 부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의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 자, 기본계획이란 것은 당의 관할구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었어요? 종합계획이었잖아요. 인천시 기본계획은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는 청사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다른 법률에 의한 주택이면 주택, 교통, 환경, 문화 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 내용에 부합되게 기본계획, 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분별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분별 요 단어 나오면 시장 군수가 당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분별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고요? 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잖아. 청사진이 제시한 계획이잖아요. 인천시는 이미 기본계획 수립해놨잖아요.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를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요거 조심하라는 이야기야. 요게 간평 시험에 나왔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당의 지역에 청사진 제시한 계획이니까 시장 군수가 당의 관할구에서 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계획의 내용에 즉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분들 1번, 2번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3번입니다. 3번, 4번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제일 위에 계획이 뭐였어? 아까 국가계획. 여기 국가계획 있었잖아요. 국가계획 밑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뭐에 부합돼야 된다? 국가계획,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이해하는 거잖아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해야 된다?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상위계획이 우선한다는 말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다를 때는 상위계획, 국가계획이 우선해야 된다. 이런 말. 그 다음 밑에 4번. 4번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나왔고 뒤에서도 나와요. 내가 나오면 우리 그냥 뭐 땡큐 해야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이 당해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되고, 광역도시 내용과 기본계획의 내용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해야 된다?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그러면 안 돼요. 기본계획이 기본성을 가지면 우선한다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아까 행정계획의 체계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런 질문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의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고 총설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관련해서 기출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회 문제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이 있다. 옳은 것은? 1번.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유형을 보시란 이야기.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아, 틀려? 아까 뭐 쪽에 행정계획 나왔잖아요. 국가계획 나왔고, 그 밑에 뭐가 있었고, 이건 국가가 수립하는 것이고, 광역도시계획 나왔고, 광역도시계획 밑에 뭐가 있었고, 도시군 계획이 있었고, 근데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이렇게 서열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안에는 뭐가 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이래야지. 광역도시계획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위에 도시군계획보다 더 위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이미지 그렸잖아요. 여기는 이렇게다. 보죠? 여기 이제 기본계획, 관리계획 나눈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다 틀렸어요? 나오면 틀리죠? 그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나눈다 이렇게 나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아까 관리계획 내용에 이 기반시설 얘기하면서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기반시설한 놈이 있는데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죠? 지금 용어로 지금 배웠던 부분들 정리해보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와야지.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시설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입니다. 3번이 이제 하이라이트지. 자, 3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거기 도시군 계획 한번, 도시군 기본계획 한번 거기 있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 왜? 구는 관할구역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특별시, 관시, 특자, 특도, 시군이 관할구역이지. 우리 인천시가 관할구역이지 서구가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시가 관할구역이 서울시 25개 구는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요거 빠지면 이게 맞아. 시군 이렇게 나오면 맞아. 도안에는 시군이 관할구역이니까. 그죠?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관할구역이지 구가 관할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것 때문에 틀린 거야. 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4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맞아, 틀려? 여기는 여기가 틀렸고 여기는 여기가 틀렸고. 자, 그러면 4번은 맞아, 틀려?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거기에 장기 플랜 짠다고 그랬죠? 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4번이 맞는 문장이죠? 여기는 4번이 맞는 문장이다. 맞는 문장이다. 그죠? 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이 제시한 계획. 그러면 자, 5번은 어디다 틀렸어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
일단 시정군수 나오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디다 됐어요? 용도지역 행위자는 강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용도구역이랑 어떻게 해?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센 놈이라고 했잖아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또 시정구조도 틀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용도구역은 센 놈이라 지정권자가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게 참 알면서도 말장난 심하죠? 자, 그러니까 전문적인 내용들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용어 정리했으니까 자, 광역 도시계획부터 계획 파트 광역 도시계획부터 쭉 들어가야지. 그죠? 아까 광역 도시계획이란 이 시험에 이 34회 때 작년 34회 때는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기출을 보니까 광역 도시계획 추진되던 횟수가 작년 빼고는 그 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죠. 우리 이제 올해 35회잖아요. 35회는 나올까 안 나올까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옵니다. 왜? 작년 34회 때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시험에 출제가 안 됐거든.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훅 들어갔거든. 근데 올해는 광역 기본 중에서 하나는 나올 겁니다. 아니면 광역 하나, 기본계획 하나, 따로따로 하나씩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 근데 아까 광역도시계획을 용어 정리할 때 광역도시계획을 어떻게 정리했어요?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거기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면 광역도시에 수립하려면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돼야 되죠.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잖아요. 광역계획권 지정이 없으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 수립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정이 돼야 거기에 광역도시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을 봅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지역이잖아요. 광역도시 수립될 지역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하는지. 자, 여기 보니까 지정권자 시험에 참 잘 나왔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국장 또는 도지사는, 시도지사는 그러지 않고 국장 또는 도지사는, 이게 나왔죠. 지정권자는 누구라고요? 국장과 도지사다. 국장과 도지사다. 일단 이게 중요. 국장과 도지사가. 자, 국장과 도지사는 다음 구분에 따른 인접한. 자, 광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넓다 이 말이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시군 2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2 이상의 관할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하고 서울시 전부를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도 있고 인천시와 서울시 일부를 딱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정할 때 다음 구분에 따라 지정해라. 그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지사가 지정해야 되는 구분이 있죠. 자, 그러면 국장은 어디에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해야 돼.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디에 걸칠 때? 시도에 걸칠 때. 시도. 아까 시도가 어디였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도를 시도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을 시도의사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이렇게 시도에,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하라고요? 국장이 지정해라. 시도에 걸칠 때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이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하라고요? 국장이 지정해라. 그런데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같은 도 안에서 도 안에는 시군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도 안에서 시군에다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라고요? 도지사가 지정해라. 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 2개 이상의 이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이처럼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해야 되고 같은 도 안에 이 시군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이렇게 시군에 걸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도지사가 지정해야 된다. 나눠놨어요.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한다. 그런데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아까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또 일부에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라고요?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구, 군,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해라. 그러니까 서울시와 인천시의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전부를 지정할 때야 뭐 논할 필요도 없잖아요. 서울시 전부하고 인천시 전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논할 필요가 없는데 서울시 일부 지역하고 인천시 일부 지역을 이렇게 지정할 때는 구단위면 구단위, 그리고 시골에 있는 군에서는 읍단위, 읍단위, 면단위, 면단위 이렇게 지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구군 읍면으로. 그러니까 구를 쪼개거나 뭐 이러지 말고 예때도 일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구군, 군은 광역시 군을 말합니다. 구군 읍면을 단위로 해라. 전부를 대상으로 할 때 논할 필요 없잖아요. 관할 전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구군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해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광역계획권 실제 여러분 수도권 해가지고 이렇게 광역계획권 이미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두 개 이상 수원과 화성, 오상을 묶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럴 때는 도의사가 지정한다는 얘기. 같은 도에서는 도의사가 될 대빵입니다. 시군 묶어서 지정한다고 하면 도의사라는 이야기예요. 지정하는 목적은 더불어 살 짤자, 공간구조, 기능 연계, 환경 보존, 가장 중요한 건 광역시설이에요. 뒤에서 이제 광역도시기 내용 나올 거예요. 이런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주의 박스 안에 주의 보세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제가 국장과 도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천시는 인천시장이 자 여기 있는 구를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구는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관할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천시는 인천시 관할 대상으로 뭐예요? 인천시 도시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구는 예, 광역시 안에 구는 관할구역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는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는 어때요? 도는 관할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도는 시군이 관할구역이니까 이렇게 묶어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다 그래야지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요 사람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지정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관할구역이니까. 두 개 이상의 관할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필요하면 이렇게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하는 것이고 같은 도면 도의사가 지정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사람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거기 예, 주의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는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이해를 딱 해 놓으셔야 돼. 지정권자는 국장, 도의사.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두 개 이상의 관할을 대상으로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일부를 할 때는 구군 읍면을 단위로 해라. 자, 그러면 이제 지정권자를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지정권자는 지금 현재 법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국장과 도지사야. 다른 사람은 안 돼.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요청할 수 있어? 이 지정권자가 이 사람이니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지정 권한이 없는 사람. 누구? 중앙에서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자치단체는 도의사만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장과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중앙행정기관의장, 다른 장관들은 국장한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죠? 지정 권한이 없는 나머지 행정청은 지정 권한 있는 자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권한이 없는 행정청은 권한 있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들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청이든 아니면 이제 직접 직권에 의해서 지정하든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라? 자,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아까 시도에 걸친다. 자, 서울시하고 여기 있는 인천하고 뭐 경기도에 여기에다가 광역계획권 이렇게 지정할 거예요. 이럴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니까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여기 있는 일부 시군 여기 뭐 고양시든 김포시든 상관없어요. 여기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누가 지정을 해? 시도에 걸칠 때는 국정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같은 도 안에
같은 도, 경기도, 같은 도 안에서 지정할 때는 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도 안에는 항상 머릿속에 시정군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시정군수가 있, 도 안에는. 자, 그럴 때는 도지사가 지정했잖아요. 지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 네, 지정할 때. 절차가 있대. 지정할 때는, 지정할 때 의심해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지자체한테 통보해 주래. 의심해서 지정하고 통보. 좀 의견 청취하래. 의견 청취. 뭐 여기는 뭐야? 자,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 관계시도의사, 그죠? 관계지자체, 시장, 그 관계된 여기에 있는 관계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 중앙정부도 이해 들어볼 수 있고, 해당 시도의사 의견 들어볼 수 있고, 시장군수 의견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관계지자체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지정하래. 그러면 먼저 국장이 지정할 때는, 자 보세요. 국장이 지정할 때는, 국장이면 관계지자체,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자, 그 다음에 하나 공식. 지정 앞에는 항상 심의가 있다는 거. 심의는 심사하고 의논하는 기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행정계획에는 심의기구가 있어. 심사하고 의논하는 기구. 혼자 가지고 심의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심사하고 의논하는 기구는, 심의기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심의기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도시문제 심사하고 의논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이죠. 근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어떻게 나누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나눠. 중앙은 국가의 중앙정부 국토부에 있는 것이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어디에 있겠어요? 지자면 시도 그리고 시군구가 있겠죠. 아까 시도의사도 있고 시군구도 시도 시군구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도시.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는 인천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우리 서구에는 서구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들 다 묶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그래요. 지자체에 두는 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에 두는 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이 심의는 동급끼리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여기 좀 국장이 지정하잖아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어디하고 심의하겠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거예요. 근데 도의사가 지정권자다. 그럼 어디하고 심의하겠어요? 도에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 근데 국장이 지정하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심의는 동급끼리 이루어진다. 동급 항상 머릿속에 기억. 그리고 지정 앞에는 항상 심의가 있다는 거 공식이고,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 이건 어디든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지정이란 단어 앞에는 심의가 있다. 내 앞에 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심의기구가 있다. 그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오는 거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오른쪽에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계된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을 둔 후 어디에 심의를 거치라고요? 의심해서, 그죠? 어디 심의? 중앙도시계획 심의.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 여기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그죠? 국토부에 두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 심의 거친다. 그러면 도지사는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요, 이 취지를 이해하시죠. 예전에는 이거 다 지정을 국장이 했거든. 근데 지금은 같은 놈은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의사는 이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 심의 거치는데,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어디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것만 딱 찾으시면 돼. 아,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심의는 동급끼리 이루어진다. 여기 뭐 틀을 딱 잡아 놓으셔야 돼.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면 돼. 그러면 의심해서 지정했으면 뭐 하겠어요? 여기다 지정했으면, 야, 니들 지정됐다라고 해당 지자체에다 통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겠죠? 그래서 지정 절차는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할 때 막 주민 의견 듣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정권자는 여기 있는 의심해서 지정하고 통보한다. 그래서 항상 요 지정은 심의는 동급끼리 요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죠. 중앙인지 지방인지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지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진하게 표시해 놨으니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돼.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광역계획권이에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딱 지정됐다. 그러면 거기에 장기 발전 방해하지 않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지.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어요.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지정했다고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고 지정하는 거예요. 수립하려면 지정이 먼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자, 그래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